반갑습니다.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경북대학교 수리논술 파이널을 맡은 도성원 선생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0 경북대 논술로 가자. 경북대 논술 전형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논술 전형에서 반영 비율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경북대학교 수리논술 반영 비율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논술 70% 그리고 학생들 교과 20% 그리고 나머지 출결 및 봉사는 이렇게 10% 이렇게 총 100%가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논술이 70점, 학생부 교과 20점, 출결 봉사 10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학생부 교과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네, 학생부 교과 20% 반영되는 점수가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등급별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8등급까지는 이렇게 쭉 오다가 9등급이면 점수가 없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점수를 환산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논술이 70점, 그러면 교과는 만점은 20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20점으로 본 거죠. 네. 그러면 5등급이면 0.8점 감점. 그러니까 논술은 70점이니까 네. 뭐 5등급이라 하더라도 감점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다. 뭐 8등급이라 하더라도 18점이면 2점 감점이니까 네. 논술 잘 보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크게 내신이 물론 낮으면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은 네.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9등급이면은 0점. 네. 요거는 이제 좀 9등급은 좀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요게 이제 출결 봉사 점수인데 좀 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아까 그 출결 및 봉사가 10% 반영된다고 했었는데 보면은 아까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9등급이 되면 0점이었지만은 출결이나 봉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3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아주 조금씩 0.1점씩 이렇게 차등이 가다가 결국에는 25일 이상 결석을 하더라도 그 다 출석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1점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네, 100점 만점으로 우리가 했을 때 논술이 70점이고 네. 무단 결석을 25일 이상. 네. 그러면 25일 이상이라면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한 달 이상 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며칠을 결석을 해도 무단 결석을 네. 네, 뭐 학교를 거의 안 다니는 건데 그래도 4점 그러면 1점 감점이니까 네네. 논술 잘 보면 합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봉사활동 봉사도 이제 20시간 이상이면 5점이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0.1점씩 내려가다가 5시간 이하, 그러니까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다 채웠을 때랑 비교했을 때 1점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이하니까 0시간도 4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논술 전형에서 비교과, 뭐 출결 봉사 뭐 네네. 이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 네. 늘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경북대가 좀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발표를 해 주어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좀 실감이 나지 않을까 네네, 학생들 맞아요.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올해 논술 전형 기준으로 최저학력 기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최저학력 기준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약간 다른 학교와 다르게 과별로 꽤 상이하기 때문에 꼭 이 조건을 잘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탐구를 2과목을 보겠지만 먼저 이제 잘 본 한 과목만 모두 공통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의예과랑 치의예과는 4개 영역 합이 5 이내, 4개 합 5고 그 다음에 한국사는 4등급 이내고요. 그래서 사범대, 수의대는 3개 영역 합이 6 이내, 또 한국사 마찬가지로 4등급 이내. 그리고 이제 그 전자공학부 모바일 전공은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4, 3이었지만 이제 2개 영역, 수학 과형이랑 과탐 하나 이렇게 했을 때 합이 3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신에 한국사는 이제 응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면은 지원할 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주 캠퍼스에 여기 있는 생태환경대학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은 2개 합이 7 이내면 되고 한국사는 응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언급하지 않은 이제 나머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나머지 대학들은
세계 합이 8 이내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생태환경대학, 그리고 과학기술대학은 이제 나머지는 수학 과형이지만 우리 이과이기 때문에 수학 가형 수능 등급을 반영하지만 여기는 수학 나형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그 모집 단위별로 그 최저학력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제 지원하는 모집 단위 이제 정한 다음에 뭐 정할 때도 요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고 요 이제 모집 단위별로 다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험 문제는 이제 수학 네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점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건 문항당 이렇게 100점씩 해가지고 총점이 4문제이기 때문에 400점 만점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형 점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뭐 논술 70%, 학생부 교과 20%, 그리고 출결 봉사 10% 여기에 반영이 될 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점은 500점이고 반영이 될 때는 이제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전체 점수에서 최저점인 학생은 0점으로 반영이 되고 최고점인 학생은 350점으로 이렇게 환산이 돼가지고 반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지에 보면은 만점이 400점 만점. 네네. 근데 이게 전형 총점이 500점 만점이라는 거죠. 네네. 전체 전형 맞아요. 총점이 500점 만점이고 논술은 70%니까 네. 그 논술 만점은 결국 350점으로 환산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네네. 그리고 최저점, 뭐 어떤 기본 점수가 없고 네. 그냥 하나도 못 쓰면은 그냥 0점 나온다. 뭐 그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네네. 발표하고 있죠. 네. 이제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네. 100분이고요. 그럼 100분의 4문제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시간 운영하기가.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4문제니까 한 문제당 뭐 25분씩 배분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문제가 대부분 3문제, 또 2문제의 문제도 있고 뭐 2문제인 경우에는 그 문제의 소문제가 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상당히 문항이 많죠. 네네, 문항이 되게 많아가지고 100분이라는 시간에 4문제이긴 하지만 되게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시간이 부족한 네 굉장히 논술 부족하다고. 전형이 지금 경북대 논술 시험이단 말이죠. 네네. 뭐 시험 범위는 수학 가형 범위에 따라 출제가 된다. 시험 유의사항, 필기구는 어떻습니까? 네, 필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검정색 필기구만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 한 가지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뭐 연필 썼다가 반대로 이제 샤프 썼다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연필과 샤프는 동일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볼펜을 섞어 써버리면 네. 한 가지를 안 썼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가지 종류로만 응시를 해주시고. 참 불필요한 규제 같습니다. 네. 뭐 내가 볼펜 쓰다가 연필 쓰다가 뭐 그러게요.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한 가지만 사용해라. 그래서 연필로 쓰다가 만약에 틀린 게 있어서 지우고 싶으면 지우개를 쓰면 되고요. 네. 대신에 볼펜을 쓸 때는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꼭 2줄을 긋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실제로는 연필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볼펜으로 이제 쓰면 지울 때 편하니까. 네네. 네. 자, 그 다음에요.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 얘기네요.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 네네.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2줄을 긋고 다시 작성해야 된다.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연습지를 따로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연습지를 주는 학교가 있고 안 주는 학교가 있는데 네네. 빈 공간을 활용해서 풀어라. 자, 2018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선생님. 네, 보시면은 이제 표로 발표된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모집 단위, 그리고 지원한 학생, 그리고 합격한 현황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최저 기준이 아까 수능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통과한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학자들이 이제 학생부 등급과 논술 점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를
뭐 기준으로 네. 이야기를 해보면 모집 인원은 11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은 196명, 경쟁률은 17.82대 1. 네네. 네. 추합 최종 번호는 3번. 네, 3번. 3명까지 이제 추합이 됐다라는 거죠. 네. 요거 3번으로 합격하는 거, 요런 거 좋습니다. 네.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네, 그런 기다렸다가. 이제 합격이죠. 근데 이제 최저를 통과한 학생은 196명 중에 53명이었다. 네네. 네, 그러면 그 실질 경쟁률은 4.8대 1이었다. 그러니까 원래 경쟁률은 17.82대 1이었지만은 최저를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4.8대 1이 된다.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2.9대 1. 그럼 우리가 2.9대 1 그러면 또 한번 좀 해볼 만하다라는 네네. 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지구 시스템 과학부 같은 경우에 최저만 맞추면은 2.8대 1. 네,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차 평균 점수 선생님. 네네, 맞아요. 네, 이제 학생부 이제 평균이 뭐 4.56 등급. 자, 그 합격생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4.56 등급이라는 거는 뭐 내신은 의미가 없었다. 그럼 좀 크게 이렇게 네.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논술 점수는 이게 400점 만점입니까? 350점 만점입니까? 네네. 아까 그 앞에 앞서서 배점 이야기를 할 때 네, 네. 시험은 400점이지만 반영은 350점이 된다고 했었는데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점수는 네. 그 시험지에서 했던 채점했을 때 나오는 그 원점수 4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점수 400점에 대한 입학자의 평균, 그러니까 최종 그 컷이 아니고 네네네. 평균 점수가 400점 만점에 요렇다라는 내용이죠. 네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에 139점이면은 400점 만점에 139점이면은 뭐 100점 만점으로 생각하면은 50점도 안 된다라는 그렇죠. 네네. 얘기잖아요. 네네.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맞아요. 시간이 네. 정말 부족해. 100분의 4문제에다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뭐 문제도 좀 까다롭고 네. 그죠? 문제도 좀 까다롭고 거기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제로 평균 점수가 139점이면 컷은 더 낮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그 문제가 좀 까다롭고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실제 컷은 좀 낮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북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뭐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문제를 이렇게 풀어봤을 때 좀 어렵고 잘 안 풀리고 시간 안에 좀 푸는 게 벅차게 느껴진다. 그래서 네. 이거 어렵지 않느냐. 근데 그만큼 또 컷은 낮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가 220점이지만은 물리학과는 139점, 지구 시스템 과학부는 145점. 이렇게 이 논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상당히 이제 모집 단위별로 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죠? 네. 그럼 굉장히 제일 그 논술 평균 점수가 높았던 과는 어느 과였습니까, 선생님? 네네. 그 자연계열 원 시험을 함께 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 네. 가장 그 평균 점수가 높은 네. 과는요. 여기 보이듯이 수학교육과였고 네. 점수는 이제 294.17점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네요. 400점 만점에 294.17이면 평균이 역시 이제 수학 교육을 네. 해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네네네. 그래도 수학을 잘해야 또 교육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그 점수가 높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제일 점수가 그 낮았던 과는 네. 여기 보시는 네. 대로 이제 토목공학과였고요. 토목공학과. 점수는 이제 105.66점이었어요. 네. 네. 105.66.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어느 모집 단위를 지원할 거냐, 이제 나의 실력에 따라서 네네. 내가 조금 그 수리 논술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표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술 평균 점수가 좀 낮았던 과들, 이런 과들을 좀 잘 노려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보면 이제 토목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105점,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121점, 섬유 시스템 공학과도 좀 낮네요. 115점. 네네. 그렇죠. 네. 내가 자신이 있으면 꼭 가고 싶은 학과 이제 쓰는 것이고 그래야죠. 조금 이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이 점수가 낮은 학과들을 좀 잘 봐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 섬유 소재학과도 135점. 이렇게 된다. 내가 수학교육과를 쓴다 그러면은 내가 수학 가르칠 사람이니까 네네. 좀 수학에 자신이 있을 때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이제 높은 과들도 있죠. 아까 수학과도 조금 높은 편이었네요. 220점. 네, 맞아요. 네. 통계학과 좀 높았고요. 화학과 228점. 그러니까 조금 높았고. 이런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계공학부 역시 좀 224점이면은 좀 높고요, 그죠? 또 네, 그렇습니다. 물리교육과는 193점. 네. 자, 요거는 이제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이것도 이제 그 모집 단위별로 보면은 조금 편차가 있죠. 네. 이제 뒤쪽에 있는 과들이 네. 대체적으로 여기 나열되어 있는 과들이 이제 200점 네. 위쪽으로 나오면서 네. 그래도 점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모집 단위별로 상당히 논술 합격생의 평균 점수 차이가 크니까 네, 굉장히 네, 꽤 크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경북대를 쓸 때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네네.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 자, 요 대학들은 이제 자연계열 2 시험을 보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의학계열은 자연계열 2, 네네. 일반 자연계열은 자연계열 1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요 대학들은 그 입학자 평균 점수가 어떻습니까? 제 앞선 자연 1과 자연 2는 문항 구석이 살짝 다르긴 하고 난이도도 다르긴 한데요. 점수를 보시면은 314점, 281점, 276점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나와 있네요. 네. 네, 그 상당히 이제 문항 수나 난이도를 생각을 해보면 네네. 네, 역시 이제 의학계열 쓰는 학생들이 이제 점수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네, 수의학과, 경북대 수의학과 생각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네. 276점, 좀 만만치 않은 네.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요거는 2018학년도 기출문제가 어느 단원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한 표죠, 선생님? 네네. 18년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네. 제 앞에서는 그 출제 단원이 이제 수리 가형 기준으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수학 1에서도 이렇게 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가형이 수원, 수투 이렇게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논술 볼 때는 꼭 출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걸 공부를 할 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왔었고 이제 수투는 없었고요. 확률 통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고, 뒤쪽의 단원들은 이제 미적 1에서 미분법의 2문제, 그리고 미적 2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기백에서는 이제 평면 벡터에서만 이렇게 한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골고루 출제가 된다, 네네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그 뭐 전년도 2017학년도, 2016학년도나 또 2019 모의, 그 다음에 작년 2019 기출, 네. 좀 전체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많이 출제되었는가는 또 파이널 강의에서 네네네.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네네네. 분석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그때는 다시 한번 그 앞에 문제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제 경북대 수리논술 좀 어떻게 이제 그 수리논술의 특징하고 이제 대비 네네.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할 때도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간이 100분이고 문제가 4문제인데 풀어야 할 양이 꽤나 빡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소문항이 3개고 또 대문제가 4개니까 굉장히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물론 모두 다 잘 풀어야겠지만 아까 점수 그 합격자 평균 점수를 봤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그래서 꼭 그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푼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보다가 조금 막히는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그래도 넘어가고 풀 수 있는 것들만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을 볼 때 좀 안 네네.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네네.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먼저 푸는데, 그죠? 네네. 이게 이제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보니까 경북대 논술도 좀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먼저 푸는 게 네네. 좋겠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꼭, 그럼 선생님 1번을 안 풀고 2번을 풀면은 그럼 칸을 비워두고 2번을 풀어야 되나요? 네네네.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네. 이게 답안지 양식이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번, 1-2번, 1-3번, 뭐 2-1번, 2-2번, 3-1번, 4-1번, 4-2번 다 이렇게 이제 칸칸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네. 큰 문제 하나당 시험지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할애돼가지고 네. 소문제가 3개였으면 이렇게 3칸 나눠져 있고, 네. 또 2문제면 2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얘를 참고를 해가지고 네. 시험을 보다가 만약에 뭐 1, 2번까지 풀고 3번이 안 풀린다고 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해보다가 좀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일단 넘어가서 바로
여기 딱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네.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작성을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하면서 네네. 이렇게 풀어야 되겠고, 물론 이게 모집 단위별로 좀 다르겠습니다. 네네. 네. 의학 계열 쓰는 학생들은 사실은 뭐 다 풀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의 이제 300점 넘어야 된다는 거는 뭐 결국은 이제 다 이제 푼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될 거고, 합격 점수가 200점대다. 그러면 사실 세 문제만 좀 완벽하게 풀어도 네네. 한 300점 나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합격 점수가 100점이다. 그럼 사실 그러면은- 뭐 한 두 문제만 내가 네네. 정확하게 잘 풀어도 네. 되는 거니까. 근데 또 이제 뒤에 문항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어려운 문항을 너무 이제 붙잡고 네네. 시간을 많이 소비하기보다는 풀 수 있는 문항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네. 조금 높은 과들은 그래도 다 풀어야 되겠지만 네, 이제 맞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네. 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시간이 빡빡하다는 거니까 네. 여러분이 준비를 할 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풀이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실하게 연습을 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를 빨리빨리 선택해가지고 그 풀이에 맞는 이제 그 서술을 쭉 진행을 하는 식으로 이런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시간 안에 좀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는 네네. 그런 이제 훈련, 네. 연습이 또 필요하겠고, 네. 또 막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쓸 시간은 없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자세하게 쓰면 물론 이제 더 그 대충 쓴 답안보다 물론 더 좋은 답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문제가 좀 시간이 넉넉하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충분히 해당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북대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쓰는 것보다는 필요한 말들만 간략하게 서술하는 압축해서. 것이 네. 네. 어려운 거지만요.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그래도 뭐 최선의 전략일 것 너무 막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쓸 시간은 없으니까. 네네. 시간도 없으니까요. 네. 어떤 내가 생각하는 풀이를 좀 요약해서, 네. 압축해서 이렇게 논술하는 연습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연계열 2 난이도는 좀 어떻습니까?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 네. 네. 일단 자연계열 2와 1 시험을 보면 이제 그 나오는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꽤 비슷하게 서로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제 문제를 잘 뜯어 보면은 이제 그 단원이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소재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자연 2가 자연 1보다는 시험 난이도가 그 차이가 꽤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20학년도부터는 원래는 과학 논술 그 전에는 자연2 경우에 2문제씩 있었지만은 이제는 과학 논술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다 수학 논술, 수학 문제들이 난이도가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될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계열 2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난이도 높은 네네. 수리논술 시험을 좀 염두에 두고 네네. 좀 논술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제 경북대를 목표로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또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 학생들에게 이제 남은 기간 좀 어떻게 논술 준비할지 네.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 수리논술 준비를 하면서 저희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승준 선생님의 그 정규반 그리고 12전략 강좌를 이렇게 잘 따라오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진행하게 될 경북대학교 수리논술 파이널 강좌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잘 준비를 해나가면 충분히 그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경북대 자연계열 논술 전형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네. 경북대 목표로 하는 학생들, 네.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 응원하면서 네.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0 경북대 논술로 가자.